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던 법무부의 현실. 자신들의 표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개무시한 건가요? 아님 이런 밑바닥 인권 챙기는 것보다 윤석열 찍어내리는 게 더 중요해서 그것만 쳐버리다가 이 사단이 난 건가요? 이제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겠지요? 이미 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사망자도 1명 발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법무부 장관 교체로 넘어가게요? 김진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구치소 내 수감자들의 사진을 링크한 후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면 보상금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앞장서 통제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 지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로 아비규환이다. 애꿎은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할 생각 말고 국가시설인 동부구치소 코로나부터 잡기 바란다. 방역 실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라고 힐난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광훈 목사는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광훈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긴 했지만 문맥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맥락을 고려하면 전광훈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광훈 목사의 이 부분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광훈 목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모더나 최고 책임자와 통화하며 백신을 마치 확보한 것처럼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더나가 현지 시간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모더나가 밝힌 내용에는 이 보도 자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잠재적 제공과 관련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은 약속도 보증도 아니며 그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결과가 모더나의 통제력을 벗어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라인 뉴데일리 매체 역시 모더나 한국에 백신 공급 약속한 건 아냐, 청와대, 거짓말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모더나 측에서 밝힌 내용을 기사로 게재했는데요. 뉴데일리가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모더나가 한국 정부와 우한 코로나 백신 공급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약속이나 보장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 또 사실과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이 모더나의 스테판 반세 최고 경영자와 28일 통화를 했다며 이를 통해 모더나는 한국에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모더나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시간 29일 모더나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온도 차가 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투자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와 우한 코로나 백신 공급을 논의했다고 확인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모더나는 한국 정부와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 이상의 우한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했다며 백신을 가능한 빨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한국의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제안받은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아래에 붙은 설명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995년 개인증권소송개혁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보도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논의와 관련해 가정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 즉 내년 2분기 한국에 2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은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라며 이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모더나 측은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어 실제 한국과의 백신 공급 협상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모더나 측의 설명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니더 프라머시즈 너 가런티지라며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고 밝힌 대목은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월 백신 업체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매달리고 있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짓말이 떠오른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러게 애시당초 청와대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접종 시기 등을 정확하게 발표하면 될 건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협의 내용만을 갖고서 매일 속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는 걸까요? 청와대는 불확실한 정보라도 언론을 통해 밝히니 당장의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건가요? 청와대의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도저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확실하게 계약 체결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알려져 있지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 주장이 오를 때도 있긴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내 백신 제한 이유로 안정성을 내세우며 우리가 굳이 세계 최초로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3상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 국민이 시험 대상으로 맞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엇 때문에 유럽, 미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우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임상 데이터가 너무 적어 아직 효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지난 11월 27일 수몇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와미나탄 수석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1월 23일 임상 3상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자사 백신이 70%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상은 백신을 한 달 간격으로 1차, 2차 두 차례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000명 미만의 첫 번째 그룹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실수로 1차 때는 1회분의 절반만을 2차 때만 온전한 1회분을 투여받았습니다. 면역 효과는 90%로 측정됐습니다. 8,000명 이상의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실수 없이 원래 계획대로 실험했더니 면역 효과는 62%로 전자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실수였던 첫 방식의 백신 투여량이 더 높은 면역 효과를 가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두 실험의 결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와미나탄 수석도 이날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 즉 1차 때 절반만 투여하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추가 임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의 발전적 성과를 보였을까요?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우한 코로나 백신이
아직 유럽연합 EU의 사용 승인 신청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내 백신 승인처인 EMA의 노엘 와션 부청장은 이날 벨기에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1월 내 EMA의 사용 승인 권고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만 제출했다며 현 수준의 데이터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기엔 충분하지 않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와션 부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3일 영국 당국에 백신의 출시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서 영국 당국은 긴급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약사가 먼저 자사의 모든 백신이 고품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회분을 선구매했으며 이후 1억 회분을 추가 구매하는 계약까지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EU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쓴 뒤 이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3억 도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품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해소시키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따라서 내년 1월 접종 시작을 계획한 유럽연합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대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계약을 한 우리 방역당국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처 FDA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럽연합의 유럽의약품청 EMA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도입해 내년 2월부터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우리 방역당국으로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유럽연합 EMA 승인만 난다면 곧바로 내년 2월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아스트라제네카를 긴급히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스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개선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까다로운 미국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효능과 부작용 검증 문제로 여전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시해왔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실시를 위해 어떤 변명을 내놓으며 태세 전환할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 CEO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